자, 이제 책 페이지 40페이지에 해당이 되시고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클래스 이름이 바이트 이그젬플, 바이트 예제이구나. 근데 클래스 패키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디폴트 패키지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라 만드시고 바이트 클래스 만들 때는 맨 앞자는 대문자 바이트 이그젬플 이렇게 쓰시고 보시면 이걸 읽으시면 바이트 단위 타입의 예제입니다 라고 이제 그냥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맨 앞자 클래스를 쓰실 때는 맨 앞자는 대문자, 변수를 쓰실 때는 맨 앞자를 소문자로 쓰십니다. 쓰시고 의미가 바뀌면 맨 앞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이런 거를 낙타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메인 만들어야 되니까 체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피니시 누르시면 메인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연습 삼아 하니까 컨트롤 A 누르고 이게 전부 다 지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데 클래스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안 만들면 얘가 에러를 냅니다. 야, 이거 틀린데 하면서 오류가 납니다. 나시니까 꼭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만들어 주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맨 처음에 만들 거는 퍼블릭 클래스 그 다음에 바이트 이그젬플 이렇게 만드시고 중괄호 열고 엔터 치면 중괄호 닫고가 자동으로 생기죠. 자동으로 생겨서 저희가 이제 메모장으로 할 때는 강제적으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돼 있죠. 들여쓰기 그 다음에 퍼블릭 쓰시는 거죠.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가로 열고 스트링 그 대문자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args 대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는 여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스트링 뒤에다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괄호 열고 엔터 요 사이에다 코딩을 써야 된다.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썼다는 얘기는 많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메인 한 개만 있습니다. 그 0개 이상 여기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많다 얘도 0개 이상 메소드는 0개 이상의 변수나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죠. 퍼블릭부터 보시면 퍼블릭이라고 주석 처리 퍼블릭이라고 쓴 거는 공공의 뭐 이런 뜻이 있다. 공공의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이런 걸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한다.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접근 제한자를 한 개만 퍼블릭 한 개만 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접근 제한자 중에서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접근 제한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디폴트 제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 제한자는 여기에 퍼블릭으로 써져 있는 요 디폴트 제한자는 요 메소드에서 여기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메소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요 밖에 클래스 밑에다가 여기다가 변수를 한 개 선언하는데 그냥 int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선언하시면 여기 스컵에서 선언해서 여기 int라고 써주시면 int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int 뭐 그냥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세미콜론 테스팅에서 사용하는 거다. 세미콜론 쓰시면 이런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는 전역 변수인데 어디 전역 변수냐? 이 클래스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클래스 전반 전체에서 클래스 내에서 사용 가능. 얘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선언된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와 상관이 없음. 그냥 밑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밑에다가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걸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int라고 썼는데 접근 제한자가 없습니다. 퍼블릭이 안 들었죠? 이거를 접근 제한자 이런 내용이 현재 없어요. 얘는 타입이죠? 얘는 타입, 변수 타입, 얘는 변수명. 그 앞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접근 제한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하죠. 제한자. 이걸 영어로 하면 디폴트 제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한자. 퍼블릭 제한자, 접근 제한자, 디폴트 접근 제한자. 즉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얘는 생략해서 쓴다. 생략해서 사용한다. 그 없으면 디폴트인 거예요.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기본 제한자에 해당되는 것을 가진 의미는 같은 폴더입니다. 여기서는 자바에서는 패키지 같은 위치에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퍼블릭은 다른 위치에 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사용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 앞에 접근 제한자를 아무것도 안 썼다는 얘기는 안 붙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붙여 그 뭔가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디폴트 제한자,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략해서 사용하고요. 그 같은 패키지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해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가 현재 출력해 볼까요? 라고 해서 system.out.println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 테스트. 네, 그 마우스가 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cannot make a static. 스태틱이 아니다. 지금 메인은 스태틱이죠? 스태틱에서 미리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스트에 해당되는 걸 쓰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클래스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세요. 스태틱으로 만들면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테스트가 아무 이유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실행하시면 테스트에 해당되는 거 저장하고 실행하시면 0이 나옵니다. 0. 테스트 0. 초기값, 여기 초기값 넣지 않았어요. 초기값 넣지 않았는데 초기값을 넣지 않고 전역 변수에, 여기 전역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초기값을 넣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초기값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초기값이 없으면 이러네요. 초기값이 없으면 기본 초기값을 사용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만? 전역 변수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전역 변수인 경우입니다. 전역 변수인 경우. 그러니까 메소드 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이제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걔가 이제 메소드에도 사용돼서 다른 메소드 여러 군데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선언하시면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접어볼게요. 메인 접고, 네, 엔터해서 빈 공간하게 만들고, 테스트를 컨트롤 X, 예, 컨트롤, 여기 오류가 나는데 컨트롤 V 저장. 사라지니까 오류가 나는데 있으니까 오류가 나지 않아요. 실행하면 0으로 나옵니다. 잘 되네요. 그 전역 변수인 경우에는 위치랑 상관이 없어요. 위치랑 상관이 없이 이제 됩니다. 이유. 어떤 게 먼저 생기냐요. 얘 메소드는 저 메소드를 호출할 때 생기는데, 클래스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먼저 생겨야 돼요. 클래스가 생기면서 이 메소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변수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미리 다 생겨요. 다 생겼네. 그리고 메소드는 호출을 해야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한다. 지금 실행하면서 결과를 찍은 거죠. 걔가 실행이 돼야 결과가 찍혀요. 그냥 메모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결과가 찍힌다. 그러면은 실행하면서 변수가 선언되어 있네. 그럼 나중에 생기는 거죠. 얘네들은 미리 생기는 거죠. 클래스 자체가, 클래스가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야 CPU가 건드려서 실행할 수 있다. 클래스가 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때 이 변수는 언제 생겨요? 클래스가 올라갈 때 생기죠. 거기에다가 얘는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 이름만 나오면 자동으로 올라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얘가 테스트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 아래쪽에 선언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 위에 건 아직, 그 메인 메모리 올라왔을 때 위에 건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는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V2, V3 이런 변수 선언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아직 선언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생겨나지 않았다. 메인 메모리에 올라갈 당시에는. 그 다음부터 뭘 찾아요? 메인을 찾아요. 메인 찾았어요. 메인을 실행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밑에로 내려가면서 여기 V1 선언이 돼 있네. 그러면 V1 자리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V1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그때 생기는 거죠. 얘가 실행을 해야 생기는 변수, 이런 거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들어가서 실행을 해야 생기는 변수. 얘네들은 초기값을 안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생기면서 나중에 초기값을 뭔데, 초기값을 안 집어넣고 막 쓰다가 출력을 해라, 가져와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러면 오류가 납니다. 근데 전역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클래스가 올라가면서 자리가 미리 잡아주고 그때 실행하기 전에 이미 다 생겼죠. 그때는 초기값을 다 넣어줘요. 값 없어? 0. 값 없어? 널. 이렇게 맨 처음에 기본 초기값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력을 해라 그럴 때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0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내가 0이라고 집어넣지 않았는데 지가 0을 세팅해서 알아서 출력이 됐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한 100번쯤 들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바이트 이그젬플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001이라고 쓴 거고요. 이게 접근 제한은 퍼블릭만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 되게 많이 갔죠. 자, 클래스,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뭐 반, 모임 이런 뜻이죠. 그 반, 학급 이런 뜻이고 또는 이제 수업 이런 뜻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클래스로 쓰시고 선언을 하시면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선언해서 쓸 때 이제 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선언할 때 클래스라고 써져 가지고 사용이 되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냐? 반 클래스 여러 개를 만들어 쓸 때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해서 씁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때 사용이 된다. 쓰게 되고요. 그 안에는 변수도 있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변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이 클래스인데 여기 이제 접으시면 메인 접어요. 그럼 여기 메소드가 있고 메소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변수도 있습니다. 변수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내 맘대로 막 필요한 만큼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바이트 이그젬플이 바이트가 그 타입이죠. 바이트 타입의 이그젬플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클래스명이고요. 자, 이거 더블 클릭하고 쓰고 있어요. 얘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클래스 이름 번역을 해보시는 거예요. 번역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름인데 얘가 바이트 타입, 바이트 타입의 예제입니다. 예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말 나오는 대로 그냥 영어로 쭉 해서 만들어 놔라.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하는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자, 똑같습니다. 밑에 퍼블릭 002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메인을 만들어요. 메인을 만들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이 있죠. 스태틱은 자동으로 메모리에 올린다. 자동으로 스태틱 고정된, 그래서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다. 어떨 때까지? 자바가 끝날 때까지. 자바가 끝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붙인다. 스태틱으로 붙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걔를 이제 계속 쓸 수 있는데, 이 스태틱으로 붙인 것을 사용하려면 클래스 이름 .main 가로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코딩할 때는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java.exe는 자동으로 얘를 호출하게 되죠. 자동으로 호출하게 된다. 보이드는 없다라는 뜻이고, 메인은 시작 메소드를 의미하고, 얘는 이제 java.exe 파일이 얘를 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올라오고, 얘는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실행될 때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요. 한 개 틀리니까 계속 다 틀리네. 올라가기가 되고, 여기 얘 메인을 쓸 때는 클래스 이름 바이트 이그젬플 .main 이렇게 쓴다. 메인이 두 개, 세 개인데 메인이 메인 같지 않으면 이전에 실행됐던 메인이 실행된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현재 거를 실행했는데 결과값이 옛날 게 자꾸 나와요. 옛날 게.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메인을 메인처럼 코딩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고, 이게 시작 메소드예요.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실행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나중에 찾아서 쓰실 때는, 지금 현재는 java.exe 파일이 얘를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안에다가 이제 타입을 씁니다. 바이트, 바이트 단위는 바이트라고 썼어요. 바이트 쓰셨고 보라색 됐죠? var1 변수의 1은 마이너스 120 이거 들어가게 될 거다. 아무 문제 없네요. 문제 없다 이런 걸 보시란 얘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사용하는 키, 단축키. 이게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단축키가 이클립스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왼쪽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려간 방향키를 누르시면 복사가 돼요. 그런데 복사가 되시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키를 눌렀더니 모니터가 획가닥 바뀌어요. 위아래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뒤집혀요. 원래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인데 걔를 해제해서 쓰지 않으면 걔가 획가닥 바뀌게 됩니다. 다시 올리려면 컨트롤 알트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다시 원위치대로 돌아와요. 원위치대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그래픽 카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여기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여기 있네요. 쳤거든.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열어보시면
속성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하시면 이제 속성하는 게 나오시는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생겨요. 지금 이제 이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에 제어판 뭐 이렇게 있고 종료 뭐 이렇게 엔비디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제어판을 클릭하면 제어판이 나와요. 그 제어판에서 단축키를 지금 현재 우선으로 쓰겠다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얘가 획가닥 뒤집히는 거예요. 컨트롤 알트 위로 올라가는 키는 화면을 뒤집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거는 그 요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 뭐 마다 틀리는데 그 디스플레이 회전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이걸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면 걔를 해제해야 돼요. 그거를 단축키를 쓰겠다 안 쓰겠다 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런 메뉴가 나와요. 단축키를 쓰겠다 안 쓰겠다. 그래서 그거를 해제해 주셔야 이게 복사키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키의 충돌이에요. 충돌. 똑같은 건데 모니터를 획가닥 뒤집히는 거를 우선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장치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거를 가장 우선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걔가 이제 집에 가시면 선생님이 복사하기라 그랬더라. 컨트롤 알트 밑으로 딱 내렸더니 모니터가 확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뒤집혔어. 그럼 모니터를 획가닥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뒤집지 마시고 컨트롤 알트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눌러서 원래대로 해놓고 맨 아래 모니터 조절하는 그런 이제 아이콘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단축키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정을 해주시면 그게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복사되시나요? 모니터 뒤집히세요? 뒤집히지 않고 복사되시죠? 근데 이게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이 다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들은 단축키를 그냥 사용하도록 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 모니터가 확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알려주는데 이거는 충돌이 일어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냥 클릭하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알트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복사가 되니까 두 줄 세 줄도 두 줄 세 줄 이렇게 아무거나 드래그 하시고 밑으로 내리면 두 개가 복사가 됩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잘못 복사했네 컨트롤 G 누르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28이네요. 120이 아니라 128 마이너스 128 들어간다. 이거 최고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 VAR2 예 마이너스 중간에 30 들어가고 0 들어갑니다. 0 그래서 0 VAR3 이렇게 해서 바이트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더해서 그 다음 거는 이제 VF는 30 마이너스 말고 34 VAR4는 그냥 30 됩니다. 되시고 그 다음에 127 VAR 지금 이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오류가 난 거는 마우스가 돼서 보시면 메시지가 duplicate local variable var2 로컬 지금 같은 영역에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duplicate 쌍둥이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놈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게 한 개 있는데 이런 똑같은 놈이 이렇게 있으시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냥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6 이렇게 쓰시고 얘는 127, 그 다음에 128 그러니까 128 썼습니다. 128 오류난 이유 미스매치. 이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돼.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먼저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걔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게 그릇 담아놓을 수 있는 요 타입과 요 데이터가 서로 일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집어넣어요. 근데 128은 저희가 이 바이트 단위에서 집어넣을 최고 큰 숫자는 127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127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오류 내지 마시고 뭐 오류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석 처리라. 그리고 찍어라 이렇게 찍으세요. 그 시스템.out 프린트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치셨죠? 네. 단축키 있습니다. 단축키. 시소 치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out 프린트엔이 생겨요. 그 프린트L에는 줄바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도 줄바꿈을 하게 돼 있는 코드입니다. 프린트를 ln을 지우면 얘는 프린트만 쓸 때는 줄바꿈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안 쓰면 오류가 나는데 ln은
안 써도 줄바꿈이 있어요. 줄바꿈을 찍어내게 됩니다. 줄바꿈 할 때 프린트LN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해서 쓰시고, 여기 나중에 경고 다 났죠? 이 경고 난 이유는 안 썼다. is not used.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럼 VAR1 복사 이렇게 쓰시고, 5까지 1, 2, 3, 4, 5까지 출력을 해라. 이런 얘기죠. 저장하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잘 나오죠. 들어간 숫자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도 없어지고 잘 나옵니다. 자, 나오시게 되고요. 그 오탈자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트를 대문자로 쓴 바이트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트 사용하시고요. 이제 VAR 뭐 7 이렇게 쓰겠습니다. 7 이꼬르 100 세미콜론 찍으시면 오류 없이 들어갑니다. 얘가 뭐라고요? 타입. 얘가 뭐죠? 변수명. 숫자를 이쪽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얘가 집어넣으니까 얘는 변수명, 얘는 타입. 변수의 선언이라고 이해한다. 변수의 선언이라고 이해합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바이트를 쓸 때 바이트 이렇게 bi 바이트 이렇게 쓰시고 이제 var 8에다가 뭐 128을 집어넣자. 세미콜론 하시면 똑같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27까지만 사용되는 바이트 단위의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네요. 바이트 단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앞에 대문자니까 클래스입니다.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어요. 128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변수를 한 건데 바이트에 해당되는 걸 컨트롤 키를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하시면 링크가 생겨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짜놨어요. 자바 1.1부터 셌고 얘가 클래스구나. 클래스 바이트 단위의 클래스. 그 안에 보시면 여기 바이트 단위의 맥스 밸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이게 스태틱이죠. 스태틱. 얘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바이트.max 언더바 밸류라고 쓴다. 그러면은 요 값이 나온다. 얘 스태틱이잖아요. 스태틱이라면 고정 자동으로 올라간다.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변수명을 내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를 쓰려면 어떻게 된다? 클래스 이름 바이트 그 다음에 이 안에 미니멈 min 언더바 밸류 써야 된다. 그러면 요 값이 나온다. 되셨나요? 예, 근데 여기가는 한 개 더 붙어 있어요. 파이널이라고. 파이널 끝장났다. 예, 이거 끝장났어요. 끝장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 얘기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상수라고 이해해줘요. 상수. 근데 이제 도큐멘트에 보시면 얘를 이제 이름이 영어잖아요. 이름이 영어로 돼 있으니까 변수이긴 한데 변하지 않는 변수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상수 변수라고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다니는 선생님이랑 막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상수 변수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용어는 없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도큐멘트 찾아서 카톡으로 날려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얘가 영어로 돼 있고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변경을 하잖아요. 한번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변경이 안 돼요.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든 게 파이널입니다. 이걸 교재나 다른 데서는 이걸 상수라고 이해를 해줘요. 얘네 값들을 리터럴이라고 이해해주고요. 리터럴도 상수고요. 얘네들도 값이 안 변하죠. 얘도 상수예요. 얘도 상수. 얘는 값을 변경을 한 번 하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변경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책들에서는 저런 거를 이제 상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상수 있네. 바이트 안에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려면 바이트 클래스 이름점 min 언더바 밸류 요 밑에는 맥스 밸류도 있습니다. 얘는 제일 큰 값은 127까지, 제일 적은 값은 128까지. 그 외 메소드들도 있습니다. 메소드. 여기 보시면 메소드 이런 게 쭉 있어서 하고요. 이 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변수도. 기본 바이트 타입으로 변수를 한 개 선언해 놓고 거기다가 값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넣을 수 있도록. 안 보이냐? 예. 뻥치는 건 아닌데.
예,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변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은 바이트입니다. 소문자 바이트. 그 처리하는데 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이트 단위로 캐스팅해서 바이트인데 얘를 바이트 단위로 캐스팅해서 뭔가를 뭐 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데이터들이 전부 다 바이트 처리, 바이트에 해당되는 단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를 해서 여기도 보시면 리턴 바이트, 여기 i를 쳤는데 그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처리를 해주세요. 근데 얘 중간에 프로그램은 인티저예요. 보시면 인티저. 그래서 인티저로 만들어서 여기 i 인티저죠. 처리할 때는 인티저로 했다가 리턴할 때만 요거 캐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이트로 만들어서 위에 거 다 버리고 그 바이트 단위로 짧게 잘라가지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잔뜩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쓰고 있는 거죠. 써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내용에 이제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 바이트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바이트라는 것은 요 안에 바이트라는 게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바이트 단위, 소문자 바이트 단위에 해당되는 여기 바이트 단위에 해당되는 변수가 한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게 들어가요. 이렇게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자바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큰 숫자 얼마, 맥스 민 언더바 밸류 얼마,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거 얼마, 이게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메소드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요거를 지금 기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감싸고 있다라고 해서 래퍼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해줍니다. 클래스 앞에 대문자니까 클래스, 래퍼 클래스. 얘 저장은 뭐로 한다고요? 타입이에요. 저장은 기본 프리미티브 기본 변수에 해당이 되는 기본형 변수에 해당이 되는 소문자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장할 수 있어서 요게 들어갈 때 안에 소문자 바이트, 그래서 요게 형태가 맞아야 돼요. 127 넘겨서 128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변수가 있는데 걔를 둘러싸고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랩이라고. 랩을 씌운다. 이게 랩이 그 랩이에요. 이게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랩을 딱 씌우잖아요. 음식물이 있을 때. 아니면 이제 배달할 때 이게 흘릴 수 있으니까 랩을 씌워서 보내잖아요. 그때 랩이 그 랩이라고요. 그래서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해 준다.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야 이거만 쓰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제일 큰 숫자 알아내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시소 이제 단축키 알아드렸으니까 var 7 하시면 출력이 돼서 100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100 잘 나왔고요. 제일 큰 숫자 바이트 타입의 제일 큰 숫자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트 래퍼 클래스 쓰시고요. 시소 쓰겠습니다. 시소 출력하자 바로 들어가고 대문자 바이트 점 쓰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나와요. 이렇게. 예, 이클립스가 많이 도와줍니다. 다 나와서 그 중에 저희가 맥스 M 제일 큰 숫자니까 맥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M 쓰시면 M으로 시작하는, 이게 뒤에 게 안 나오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럼 나옵니다. 맥스 밸류 파일 변수로. 예, 이 바이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맥스 밸류가 있다. 예, 점이 그런 의미라고요. 점 앞에 있는 거 안에 얘가 뒤에 있는 게 있다. 되시겠죠? 예, 거기에 숫자를 출력을 하시면 컨트롤 F11 눌러서 출력을 하시면 127까지만 쓸 수 있어요. 얘는 127까지만 쓸 수 있다. 이 래퍼 클래스에 있는 거는 바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인티저도 있고 롱도 있고 쇼트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숫자 맥스 언더바 밸류입니다. 제일 적은 숫자 민 언더바 밸류입니다. 똑같아요. 제일 작은 숫자는 여기다 민이라고 쓰시면 되죠. 민 대문자로 써가지고 사용해서 실행을 하시면 마이너스 127까지 쓸 수 있어요. 127부터 마이너스 127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걸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코딩을 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쉽죠?